자,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3학년 마지막 단원 산점도와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점도가 무엇이고 상관관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산점도, 한자입니다. 한자. 산점, 점들이 분포되어 있는 그림이란 뜻이에요. 맨 마지막에 도는 그림입니다. 그림. 점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산점도라고 불러요. 그러면 산점도를 어떻게 그리냐면 우리가 자료를 수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 수를 좌표 평면 위에 찍는 거예요. X좌표, Y좌표 그 점을 좌표 평면에 찍습니다. 자, 한번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산점도의 정의를 보도록 할게요. 산점도를 찍기 위해서는 순서쌍을 우리한테 주어집니다. 이건 주어지는 거예요. 순서쌍을 좌표로 하는 점을 좌표 평면 위에 그래프로 나타낸 것, 이거를 산점도라고 합니다. 산점도, 점을 찍는 거야. 산점. 산점이라는 건 뭐냐면 점이 분포되어 있다. 점이 늘어져 있다. 찍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산점. 그걸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을 산점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쉬운 게 순서쌍으로 주어져요. 그래서 X좌표, Y좌표를 주어지기 때문에 점으로 찍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자, 한번 볼까요? 구체적으로 자, 위에 우리한테 보기에서 주어진 게 뭐냐면 일평균 기온을 X의 값,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의 판매량을 Y값으로 둔 거예요. 그런 자료를 준 거야, 위에서. 이 자료를 준 거예요. 그러면, 자, X 좌표를 기온, Y 좌표를 판매량이라고 하고, 위에서 주어진 X의 값, Y 값을 좌표로 찍은 거예요, 이렇게. 찍었더니 어때요? 이 점들이 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면, 자, 이 점들을 대략적으로 포함하도록 선을 그리면 어때요? 우상향 하고 있죠. 그죠? 우상향. 그러니까 기온이 올라가면 아이스크림 판매량도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일일 평균 기온이 높아지면 아이스크림 판매량도 많아질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추정할 수 있도록 한 그림이 바로 산점도입니다. 이 점으로 자료들을 표시한 그림을 우리는 산점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일평균 기온이 높을수록 아이스크림 판매량도 대체로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다른 것도 볼까요? 체육 시간에 1차와 2차로 나누어 자유투를 10번 던졌습니다. 농구를 한번 생각해봐요. 농구 자유투.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농구를 실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농구를 많이 한 친구들은 1차, 2차 모두 자유투를 잘 넣겠죠. 반면에 농구를 못해요. 처음 해봤어. 그러면 1차 때도 넣을 수 없고 2차 때도 넣기 힘들어요. 그러면 1차와 2차는 연관이 있을까? 우린 추정할 수 있어. 연관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1차 점수와 2차 점수를 산점도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1차 점수를 X, 자, 1차 점수를 X, 2차 점수를 Y 좌표로 해서 점을 찍어 본 거야. 그랬더니, 자,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요. 우상향하고 있죠. 실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자, 1차 점수가 높은 학생은 2차 점수도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1차 점수가 높은 학생은 2차 점수도 높다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두 별량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1차 점수가 높았던 학생들이 2차 점수도 대체적으로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농구 실력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보면 어느 학급, 지원인의 학급 20명이 한 학기 동안 도서관에서 대출한 도서수와 휴대폰 사용 시간을 조사했대요. 그러면 책을 읽는 권수와 휴대폰 사용 시간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뭐 관계가 있겠죠. 왜냐하면 선생님도 사실은 휴대폰 중독이거든요. 손이 그러니까 잠시라도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늘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은 거의 안 읽는 것 같아요. 관계가 있을 것 같다. 그지? 근데 그거를 관계가 있을 것 같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둘 사이를 좌표로 나타내는 거야. 자, 그러면 보세요. 대출한 도서 권수를 X 좌표, 그 다음에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Y 좌표로 해서 위의 것을 나타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자, 여기에 한 학생이 도서 대출 수가 10권이고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6시간이야. 그러면 10,6을 찍는 거야. 오케이. 10,6을 찍어요. 자, 10하고 6을 찍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8,7을 찍는 거야. 자, 그럼 실제 8,7을 찍어 볼게요. 오케이. 여기 찍었어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찍는 겁니다. 그 다음에 4,10도 찍고요. 자, 4,10. 딱 일치하진 않지만 대략적인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어요. 18,2 18권이나 읽는데 오케이 이렇게 그 다음에 13, 몇 개만 찍어 볼게요. 13,2 자, 그 다음에 19,1 어이구 이 학생은 정말 대단하네요. 19,1입니다. 그 다음에 2,7 자, 2,7 17 그 다음에 3,15 자, 3,15 자, 그 다음에 7,8 오케이 7,8 그 다음에 11,4 11,4 어때요? 몇 개를 이제 반을 찍어 봤는데 경향성을 파악할 수가 있지요. 자, 대략적으로 이런 관계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반비례 관계. 정확하게는 곡선입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곡선을 그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다가. 예전에 중학교 1학년 수학에서 반비례 그래프 기억날 거예요. 반비례 그래프 쌍곡선인데 X축, Y축에 점점 다가가지만 만나진 않아요. 그러면 책을 많이 읽는 학생은 휴대폰 시간이 적고요. 반대로 휴대폰 사용 시간이 많은 학생은 책을 안 읽는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단순히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설명하면 좀 더 설득력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상관관계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상관관계라는 것은 방금 전에 우리가 산점들을 그렸잖아. 그걸 해석하는 거야. X 좌표와 Y 좌표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까? 그걸 상관, 서로 관계. 상관이라는 것은 서로의 관계예요. 그러면 1인당 그 GDP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USD 달러로다가 표시되는데 잘 사는 나라는 GDP가 높죠. 근데 못 사는 나라는 GDP가 낮아요. 근데 그것과 육류 소비량을 비교해 본 거야. 혹시 잘 사는 나라는 육류 소비가 많을까? 그런데 보세요. 대략적으로 보니까 이런 관계가 있죠. 그죠? 이건 뭐냐면 대략적으로 GDP가 높은 나라가 육류 소비가 많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자, GDP가 5만 달러를 넘어가게 되면 5만 달러를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어때요? 대략 1년에 6천에서 7천만 원, 7천만 원 버는 평균이 그런 나라에서는 오히려 육류 소비가 늘질 않아요. 그 전까지는 쭉 늘다가 오히려 그 이후에 선진국에서는 건강을 위해서 채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잘 사는 나라는 오히려 육류 소비를 줄이고 채식을 합니다. 그런 것도 파악을 할 수 있죠. 하지만 대략적으로는
잘 사는 나라일수록 육류 소비가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거 보죠. 자, X좌표가 홍역 예방. 아마 기억은 안 나겠지만 아기 때 다 놔줘요. 부모님들이 예방접종을 하면 발생 건수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거의 발생하지 않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미 이런 홍역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방접종을 워낙 잘해서. 그러면 접종률이 높으면 발생 건수가 낮아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별량 사이의 관계를 산점도로 주어진 거를 우리는 관계를 파악할 수 있죠. 이거를 상관관계라고 해요. 자, 그래서 산점도의 두 별량 xy 중 한쪽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한쪽이 대체로 증가 또는 감소할 때 우리는 이거를 상관관계라고 불러요. sorry. 상관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상관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만약에 x의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따라서 증가하게 되면 어때요? 얘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 두 그림 사이, 가와 나 사이에 좀 차이점이 있죠. 하나는 점들이 밀집해 있고요. 하나는 나는 점들이 넓게 분포되어 있죠. 똑같은 양의 상관관계이지만 다르다라고 판단해요. 자, 그래서 상관관계가 강하다 또는 상관관계가 약하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산점들 점들이 한 직선 주위에 가까이 모여 있을수록 양의 상관관계가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나는 약하다가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음의 상관관계도 있어요. 음의 상관관계. 가가 증가하면 y는 내려갑니다. 그죠? 자, x 좌표가 증가하게 되면 y 좌표는 감소하잖아요. 그죠? 이런 관계를 우리는 음의 상관관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는 강하다, 라는 약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관관계가 강하다, 약하다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관관계가 항상 증가와 감소로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자, 어떤 관계는 없어요.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는 x축에 평행한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y축에 평행한 관계가 있고요. 세 번째는 아예 아무런 분포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해요. 증가나 감소 이외에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보죠. 해석을 하면 돼요. 수진에 반 학생 20명의 하루 인터넷 사용 시간과 수면 시간과의 관계. 아무래도 인터넷 중독이 되면 수면 시간이 좀 줄겠죠. 특히 요즘은 이제 인터넷보다는 스마트폰을 침대에 누워서 보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잠자는 시간이 줄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x 좌표는 인터넷 사용 시간이고요. y 좌표는 수면 시간인데 얘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음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당연히 인터넷 사용 시간이 스마트폰을 침대에 누워서까지 계속 보게 되면 잠자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보자.
야, 이거 목 상태가 너무 안 좋다. 자, 2번을 볼게요. 어느 도로의 한 지점에서 15대의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자, 브레이크를 밟기 전 속력과 멈출 때까지의 이동거리, 즉 이거를 제동거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 산점도를 볼게요. 차량의 속력, 그 다음에 제동거리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과속을 하는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멀리 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산점도가 보여주듯이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차량 속력이 높을수록 제동거리는 멀어집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때요? 해석이 굉장히 쉽죠? 자, 그리고 이렇게 산점도로 주어지면 구체적인 문제도 풀 수 있는데요. 속력이 70km/h. 그러면 자, 그래프상에서 70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상. 그리고 제동거리가 40m 이상. 그럼 40m 이상. 자, 그러면 어느 영역이냐면 오른쪽 위 영역, 이 노란색으로 색칠한 부분 영역에는 점들의 개수를 구하면 됩니다. 그럼 차량의 수는 선 위에 있는 점을 포함해서 둘, 넷, 6개가 되는 거예요. 6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굉장히 쉬워요. 어렵진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택배 회사의 배송 거리와 배송 시간 사이의 관계. 보통 거리가 멀면 오래 걸릴 것이다 예측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산점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배송 거리와 배송 시간.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점들의 대표적인 흐름을 이렇게 증가라고 볼 수 있을까? 왠지 여기 오른쪽에 하나 점이 있으니까 그럴 것도 같은데 아닙니다. 이거는 매우 예외적이라고 봐요. 이런 점은 보통 생략해요. 아주 특별하게 일정한 흐름에서 벗어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건 빼줍니다. 왜냐하면 다른 재료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흐름이 있냐면 자, 이렇게 X축에 평행한 흐름이 있어요. 얘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파악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우친 값들은 제외를 해줍니다.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한두 가지의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가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빼줍니다. 자, 여기까지.